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정 권 찌르기.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정권 찌르기는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네,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내정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지금 좀 이번에 뉴스플로우 기사를 하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중 만약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법무부 장차관 모두 폭행형 및 투표를 결사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박범계 의원이 패스트트랙 과정 중에 공동 폭행 재판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구 차관님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사 수장이 꽤 논란이 많이 됐었죠. 네, 그렇죠. 택시 기사를 때린 걸로 그렇게 계속 나오던데 최근에 보도가. 네네. 그리고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찰 폭행 재판 중 헌법학회장 취입한 게 또 있고요. 이거는 좀 이따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로 내정했는데 지금 이거 논란이 많죠. 뭐 논란이 많은 거는 차치하고 지금 이 분이 박범계 씨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 이러면은 장차관이 모두 폭행 혐의를 가지 되는 거고 박범계 의원이 지난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기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고 재판 진행 중이다 라는 게 있었고 그게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인 거죠. 그 다음에 정말 논란 많이 됐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분도 이게 정말 논란이 많이 됐었죠. 네, 그렇죠. 네, 자기 서초동 자체 앞에 술에 취한 택시 기사를 그냥 두드려 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출동한 경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택시 운전사가 처벌 불원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특가법이 아닌 단수 폭행죄를 적용해 봐주기 논란이 있었고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봐주기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이 그냥 마음대로 뭐 이렇게 결론 낼 것 같으면은 뭐 법이 왜 있고 뭐 수사를 왜 안 해요? 그냥 뭐 다 하지.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네네. 그 법무부라는 게 이름이 네네. 그 저스티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서라는 전혀 이제 걸맞지 않은 네네. 분들이 네네. 이렇게 내정자 뭐 네. 내지는 이제 차관 네. 장차관이 된다는 거는 네.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정말 조금의 턱끝이 좀 흠집이라 있으면은 논란이 될 법만한 법무부 장관직이고 차관직이고 중요한 직책인데 폭행 혐의 두요로가 됐다면 이게 역사상에 이렇게 있을까요? 뭐 남미 국가에 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현대 선진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참 굉장히 신기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법무부와 별개로 한국 헌법학회장으로 선출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님께서 지금 성남대학교 법전원 네, 법전원 교수네요. 교수네. 이 법전원 좀 많이 많네요. 법전원이 희한하게 좀 유명해지네요. 아니 심지어 경찰을 때렸네요. 네, 또. 네. 아이고. 네, 민중의 지팡이라고 네. 불리시는 2016년 2월 서울 송파구 일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시다가 식당 등 신고를 해서 출동한 허벅지를 두 차례 걷어 찼다. 그리고 왼쪽 한편 좀 심하네. 그러게요. 여기 현장을 촬영하던 경찰에게 까불지마 이 새끼야겠죠? 네, 그렇죠. 폭언을 했다. 참여연대 네. 아주 우리 대한민국 시민단체 아주 그냥 상징이라시는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소장.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헌법학회장 선출된 거네요? 지금? 네. 네. 선출된 이거 거고. 좀 그리고
헌법 헌법학회 학회장으로 선출됐고 법조계는 부적절한 인사란. 그렇죠. 네. 이 사이 잠시만요. 2017년 8월과 1월과 8월에 진행된 1, 2심 재판에서 법원은 선명한 법을 선고했네요. 그리고 3년 넘도록 대법원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왜죠?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사이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 위원 등을 아주 공사다망하게 하시고 계신데, 아니 이런 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가 무슨 뭐 정당을 뭐 저걸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당이 됐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참여연대 출신, 제가 보기에는 참여연대가 이런 사람을 센터 소장으로 두고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런 분을 헌법학회 학회장으로 출마되고 선출되고 네. 그 다음에 이런 법관련이나 주요 정책 위원회 위원으로 네. 선출됐다는 거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헌법학회가 네네. 법조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회인가요? 헌법학회란 곳이 이런 헌법 관련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헌법 이제 실무자들, 법조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정권에서 개헌이나 아니면 법 관련 이런 피드백이나 그런 걸 원할 때 위원들이나 이런 걸 많이 설출해 가는 곳인데, 가장 저명한 곳이라 봐도 중 하나로, 기관이라 봐도 되겠죠. 사단법인 중에 하나로 봐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폭행을 이렇게 경찰을 두드려 팬 사람을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대체 이게 뭐 다른 단체였으면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법을 그렇죠. 집행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진행을 했어야 되고, 심지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다 정보가 들어갈 거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경찰이 이렇게 크게 사건이 일어났고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분명히 됐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대처도 안 했다? 이건 참 황당하고, 참여연대도 또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왜 논평이 없었고 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황당하네요. 요즘 뭐 참여연대 니값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참여하시네요. 되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논란이 되는 거가 있다면은, 박범계 씨가 조금 논란이 된 게 많더라고요. 지금 같은 뉴스플로우 기사인데 라인브로커 명함이 박범계 국회의원 정무특보로 건넸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뭐 사실관계를 파악했지만 일단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다녔다, 이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권 관계자들은 정신 허락 없이 특보 명함을 줄 수가 없다, 말이 안 된다, 사칭 의심해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근데 웃긴 거는 박범계 쪽에서는 한동안 만나긴 했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 보좌관님이랑 연락하면서 의원실을 방문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정권 분들 중에 라임이랑 관계된 분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거 자기가 의도했다는 건 아닌데 아주 공교롭게도 아주 공교롭게도 관련됐던 분이 많으시고, 또 논란 잠깐 살펴볼까요? 논란 살펴보면 목록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하신 게 많더라고요. 하신 게 굉장히 많은데 뭐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법시험 고시생 폭행 의혹이 사법조치를 흡수하는 고시생에게 폭행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요즘 재조명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뭐 추가로 진행된 건 없었고, 그 다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람이 이 성추행 관련해서 자살한 거에 대해서 맑은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느낌이 들고 참 참 아니 황당하죠. 맑은 분이면 애초에 그런 의혹이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맑은 분이 좀 네, 표현도 무슨 저런 이상한 네. 표현을. 참 황당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남인순 저희가 오살비 위원장님과 얘기한 그렇지만 남인순 의원도 그렇고 그냥 자기 편이면은 그냥 저렇게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윤희숙 위원을 정하는 와중에 그 5분 연설 그때 당시 유명했죠. 이제 주택 관련해서 다들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홍이 굉장히 많았죠 사람들이. 근데 박균교 의원이 그걸 저격했는데 정작 본인이 3주택 1,000개로 탄론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다. 상가도 보유하고 있네요. 네네 아주 그냥 공사 당황하시고 자산가시네요. 그러네. 자산가신데 그렇게 얘기하셨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죠. 아니 저 유니스 의원을 저격한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자산가시더라. 알고 보니까 아니 그리고 네네 그 재산 중에 일부를 그 땅 토지인가요? 그거 네네. 뭐 신고 안 했다고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네네 그런 네. 얘기도 있었죠. 자기 누락된 것 같다고. 본인 표현으로는 그 선산을 구입했다고 네.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직접 신고하고 그 다음에 그게 누락되면 그게 정부에서 다 연락이 가거든요. 이거 신고 누락됐습니다. 신고하세요라고 연락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락된 게 몰랐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거 뭐 누락됐으면 둘 다 몰라서 뭐 그렇게 뭐 처리가 안 된 거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정부 쪽에서 이걸 알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피드백을 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든지 좀 추후에 정확히 밝혀져야겠지만은 사실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 개연성이 너무 크죠. 말이 안 되는 개연성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좀 놀랐었던 게 저는 이건 정말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법원 행정처장이면은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프로그램 예산 돌리는 예산을 1억 5천 3천만 원만 방영했다. 근데 그 이마저 전액 상권된 것에 대해 박근계 의원이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들에게 위해서 필요한 말이 이상해. 네. 문맥이 안 맞아. 하여튼 그러게요. 이만한 다리 하나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의원님들 살려주세요 하세요 예산 이러면서 계속 강요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입니다. 이게 상권 분립에서 사법의 가장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헌재와 함께 상권 분립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엄연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가 그 기본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합의를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정말 이거는 뭐 그냥 아니 애기 다루듯이 맞죠? 네. 아니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이거를 계속 할 이유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이 취했다로밖에 생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엘리트 코스 밟아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사법적인 그런 역량을 쌓았던 사람에게 지금 거의 뭐 졸보듯이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정말 법조인 분들 진짜 자존심 좀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좀 아니 뭐 남을 괴롭히는 걸 즐기는 게 아닌 이상은 저렇게 계속 강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이런 게 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 약간 느낌이 어떻냐면 그 한 번씩 그 커뮤니티에 막 황당 사건이라면서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좀 정말 인간은 인간으로 안 보는. 근데 심지어 이거 대법관을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뭘로 본 건지 무슨 뭐 거렁뱅이로 본 건지 그냥 구글 해봐. 야 구글 해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쵸. 야 구글 좀 더 해봐 이런 걸 한 거지 않습니까? 참 이런 분이 네. 법무부 장관이 되면 네, 앞이 훤하다. 아 네, 정말 그쵸. 네, 추미애 장관에 이어서 네. 박범계 그의 법무부 뭐- 장관이라 네, 그쵸. 법무부 직원님들 아주 네, 그에 제- 못지 않은 이제 좀 재미나실 것 같고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법무부 장차관이 모두 폭행 혐의 듀오가 된다. 아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이번에 조금 가벼운 게 아니죠. 조금 무거운 내용이긴 한데 좀 황당한 내용, 정말 끔찍한 내용인데 뉴스플로의 기사를 가져와서 논평을 했고요. 정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면 좀 황당한 일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